다음은 공모형 자기관리 리츠 활성화 및 정책적 제안으로 발표를 하신 국제자산신탁 리츠사부 강형기 연구원님을 발표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2주제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국제자산신탁의 리츠팀 강현기입니다. 발표에 앞서서 오늘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또 할애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모쪼록 발표되는 내용이 우리 리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,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축제 발표의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리츠 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요. 리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공모형, 특히나 이제 자기관리형 리츠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의 순서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그 리츠는 현재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자기관리형 리츠가 있고, 두 번째가 위탁관리형 리츠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리츠가 이제 그동안 투자회사라고 원래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. 약칭해서 리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, 현재 자기관리형 리츠라는 그 리츠의 유형은 이 실체형 회사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체형 회사라는 것은 회사가 이 자산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모두 갖추고 자산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,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위탁관리형 리츠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이 실체가 없는 그런 형태의 회사가 되겠고요. 그 회사를 AMC라는 주택 관리 회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자본금에서 자기 관리는 70억의 최저 자본금을 갖도록 하고 있고, 위탁 관리는 50억의 자본금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투자의 유형들이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회사의 전속은 자기 관리형 같은 경우는 영속형 회사로서 이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위탁 관리형 같은 경우는 영속형이나 한시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그 리츠 시장은 2015년 말 현재 128개의 리츠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자산 운용 규모로는 한 118조 3천억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 개당 리츠의 그 평균 자산은 이제 현재 1,430억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총 리츠 128개 중에 위탁관리형 리츠가 67% 비중으로 해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갖고 있고, 자산은 12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 자산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오피스가 한 전체 시장에서 49%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. 한 개의 리츠당 한 2,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주택 리츠, 주택을 운영하는 리츠가 있는데, 이게 한 40개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, 이 주택 리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1, 2년 사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주택 시장이 좀 리츠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리츠의 수익성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7%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전체의 평균에서 이제 분리를 해보다 보면 성장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평균 기준으로 한 2.2%, 3%대 수준밖에 안 되면서 아주 낮은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. 위탁관리 리츠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높지 않은 6%, 5% 정도의 수익률로 아주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이제 CR 리츠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인 리츠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캐피탈 게인이라는 그 특성이 평균적으로 반영이 돼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7%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우리나라 리츠의 자산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리츠 128개 중에 사무실, 오피스에 투자되어 있는 비중이 한 49% 정도가 되고요. 그 다음이 주택이 아까 보셨던 26% 정도, 그리고 리테일, 상업 점포가 한 16% 정도, 총 한
90% 정도가 세계의 그 유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일본 리츠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리츠 지금 자산 구성 현황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보다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위험을 띠고 있죠. 다만 이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자산의 규모가 18조 3천억 정도인데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14조, 작년 말 기준에서 14조 6천조 엔이죠. 그러니까 우리 환율로 환산을 하려면 155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패턴, 추세를 보게 되면 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큰 것 같습니다. 다음 해외의 리츠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런 다른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성장을 했다라는 특징이고요. 시장 규모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환율로 환산했을 때 1,000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.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015년 말 규모에서 한 155조 원, 그리고 호주가 1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해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 관련 리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세 면제 부분이 없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 법인세 면제, 그리고 일본도 법인세 면제 부분이 좀 속해 있고요. 호주, 싱가포르 이런 지역들은 지금 소득세들이 면제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싱가포르 같은 국부펀드, 그리고 홍콩은 특정 이렇게 모든 시장 정부나 이 연기금들이 앵커리스로서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리츠 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주를 해봤습니다. 앞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리츠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성장되어 있는 리츠가 한 3개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조금 많은데 그 3개 중에서도 규모가 또 3천억 규모거든요. 그러면 하나에 1,000억짜리 규모의 리츠가 지금 성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은 거의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리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리츠들이 상장이 돼서 움직이면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1,000억짜리 리츠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퀘션으로 좀 남게 됩니다. 왜냐하면 자기관리 리츠라는 거는 물론 자기관리 리츠뿐만이 아니겠지만 일타관리로 성장이 되겠지만 자기관리 리츠 형태로 가게 된다면 최소 운영 비용이 연간 7억에서 15억 정도의 비용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 시장, 그 수익 구조 하에서 배당까지 빼준다고 그러면 최소 30억에서 50억의 수익 구조를 창출을 시켜야 되거든요. 1,000억짜리가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가능할까라는 퀘션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100% 다 상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일본도 93%이고 미국도 90% 정도의 상장을 다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는 보셨듯이 이제 전체의 2%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취약한 분위기로 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과제로는 이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패션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좀 일본 리츠하고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제 주식 다시 53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자산 규모가 155조 원입니다. 우리나라 돈은 이제 155조 원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구성이 23%의 해외 투자자들이 거기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투자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.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천억짜리에 과연 이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가 왔게 되냐라는 이제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시장의 이 발달이 너무 취약한 상태라는 게 이제 우리 리츠 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리츠 시장이 무엇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의문을 가지고서 들여다봤는데요. 먼저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설립되는 게 리츠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들, 특히나 이제 앵커 투자 역할을 해줘야 될 이제 기업이나
연기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성 유형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형태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굴곡이 이제 어떤 패턴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서 상승해서 어느 시점에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성이 항상 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을 안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구원님 시간 관계에서 네, 우량한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액시 불안정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계로 나타나고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회사형이다 보니까 주주로서 출자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이나 그 금융기관을 투자할 때는 이 연결제 문제도 그리고 출자 지분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고, 그리고 공모 시기에 이제 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그 지배구조가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0억짜리, 100억짜리 리츠를 만드는데 증자를 1000억짜리가 됐다. 근데 나 이제 초기 출자자가 50%인 50억을 넣었는데 지배구조 보기에는 50%의 지배구조가 가지고 1000억짜리가 되면 이거는 리니언 그 수준의 지배구조가 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런 문제점들도 현재 저희 의견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. 특히 현재 자기관리형에서는 법인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성장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 저희 요인을 좀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본조달 구조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단타성 수익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타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주택 리츠를 기초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임대주택 리츠 같은 경우 제가 2013년도부터 수익 모델을,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해서 모형을 만들어 왔습니다. 이 지금 모형은 연차들은 700세대씩 쭉 해서 담아가는 구조로 해서 자기관리형으로 영속형으로 구조를 짜봤습니다. 근데 가장 취약한 게 이게 엑시시 시작되는, 그러니까 매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주택은 임대수익이 3%대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. 왜냐하면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였는데 그런 투자가 배당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렇지만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매각했던 자금을 다시 매입하는 구조,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0% 이상의 그 상당한 배당 수익이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 그러니까 배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이 상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형태를 좀 표현한 건데요. 이게 그 지금 현재는 이게 자기관리형의 유형이고, 자기관리형을 이제 그 쪼개는 거죠. 쪼개서 각각의 위탁관리형 리츠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나중에 엑시트하는 시점에서 이 모리츠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 모리츠는 아까 보셨던 이러한 수익 구조를 계속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구조를 띌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, 이런 구조를 좀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목표로 표현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자리수라는 구조에서 이 안정화를 취한 다음에 안정화돼서 이제 이게 매각해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 모리츠로 편입시킴으로써 모리츠가 모든 수익 구조를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, 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된 형태에서 이제 운용 수익을 계속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무식을 계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 끌고 가야 되는 문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생각이고요. 또 리츠에 대한 출자 방식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, 정책적으로.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출자됐을 때 연결제도에 따른 자회사 편입 이런 문제도 있고,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%의 그 출자 제한, 은행 같은 경우 15% 출자 제한,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이 증자로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를 띄다 보면
결국은 초기에 이제 고생해서 만든 회사, 상품이 이 나중에 증자하면서 늘어나는 그 자본에 잠식되다 보면 무산결적으로 인한 경영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좀 개선을 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모자형 리츠, 요즘 얘기하면 앵커형 리츠나 모자 리츠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성장 리츠에 대한 세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영기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